안녕하세요. 순금초 대 유재구입니다. 요즘 경제활동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의 인덱스 지수가 저희 같은 이 문방구, 구멍가게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경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축통화인 달러가 변동성이 예측하기 힘들고 조금 폭이 커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미국 채권이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그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SLR이라고 은행별로 그것을 위험자산 보유 한도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 그래서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국내 안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채권이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엔화도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죠. 달러당 142원대 있죠. 엔캐리가 우려될 정도의 상황으로 이렇게 조짐이 이제 보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국채 발행한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일본도 국채를 발행을 자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을 조금 찾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은 SLR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 최대 그 소비자라고 할까요? 국채를 많이 사는 곳이 일본인데 일본의 국채가 좀 안정되면 미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미국 증시도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올랐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19불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362.8불인가 350불을 넘었어요. 그것이 장 시작하기 전인가 그 머스크가 자신의 그 SNS X에 이제 경영에 충실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잠자고 일하겠다 이런.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중요한 기술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몇 번 약속을 못 지켰는데 머스크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아무래도 주식에 영향을 좀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 가지고 뭐 며칠부터 하겠다, 또 한 달 이후에 막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머스크도 그런 신뢰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기술이 중요하지만 경영자 CEO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기업도
선택받기 어려운 겁니다. 투자자. 양치기 손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돌다리는 두드리고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주식이 시초가가 높아서 그 시초가보다 더 높게 종가가 끝나면 양봉이 생기죠. 그러면서 전날과 갭이 생기죠. 그런 그래프는 강세장일 때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프 분석할 때 그런 거는 기본인데 그걸 공이라고요. 갭을 그거 올라가더라도 메꾸고 올라갑니다.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시초가가 뚝 떨어진 다음에 더 낮게 종가를 맺으면 또 발생하죠. 갭이 그거 내려갈 때 다시 올라와서 메꾸고 내려갑니다. 그런 그래프를 한번 지난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종목별, 산업별 아니면 뭐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월봉이든 주봉이든 그 공은 갭은 메꾸고 갑니다. 그래서 주식도 고향 찾아간다는 게 그런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갭은 메꾸고 간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을 타더라도 한번 매도하고 보수적으로 조금 현금 확보한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박람회 한번 그 뉴스에 나왔는데 입장료가 2만 불이래요. 그러면 2,800만 원인데 입장료 2,800만 원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턱이 굉장히 높죠. 일반인들이 다가가기가.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그 전략자산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5%인가요? 몇 프로 이렇게 유지하는 법안을 미국 상원의원 중에 한 분이 법안을 올려놨어요. 아직은 표결은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일가가 리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 중에 리플.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보증을 세우고 그 보증된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사겠다. 3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해 충돌이 다분히 있죠. 대통령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반대 의견도 많고, 반면에 트럼프는 나는 보증을 다 해놨다. 내가 그 30억 불을 모을 정도의 자산 보증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미국이 달러가 불안하고 기축통화로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해도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이 국채 발행이 되다 보니까 대안 화폐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CBDC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안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말하기가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뭐 EU한테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했다가 뭐 7월 6일인가까지 다시 그 집행위원장 EU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뭐 한 달 연기 이렇게 해서 그 영향으로 머스크 관련돼서 또 주식이 오르고 일본이 국채 좀 덜 발행하겠다라는 이런 삼중 긍정적인 호재가 이렇게 합쳐져서 어제 주식이 좀 올랐는데요. 물론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87에서 98로 이렇게 좀 좋아졌어요. 그 부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경제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원래 베센트 재무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333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GDP 3% 성장, 매일 300만 배럴 원유를 추가 생산하고 3%의 금리를 달성하겠다. 이게 333 베센트 재무장관의 목표죠. 그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고 결국은 채권 10년물, 30년물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항상 우려해야 될 게 엔캐리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8월 5일 날 폭락을 했죠. 전 세계 증시가. 그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엔캐리도 발생을 했지만 AI 산업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해서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조정을 받고 왔으면 주식이 우려되지 않는 상승장을 연속을 해갔을 수 있는데 그때 뭐 미국 대선을 한 3, 4개월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 주식이 빠지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해소를 했죠. 해소를 하고 엔화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주식이 조정을 피한 거. 이 부분이 결국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게 그런 의미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거론이 좀 많이 되죠, 보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만들어 돌라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근데 신약 개발도 한 10% 정도는 산업 바이오로직스에서 10% 정도는 신약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생산만 해가지고는 성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 대한 특허를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그걸 다 줘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기술 노출되는 거 아니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문을 하기가 좀 꺼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설계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회사가 파운드리를 설계하면서 파운드리까지 하는 회사였대. 그걸 맡길 수 있을까요? 기술이 다 노출되는데. 그러니까 TSMC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TSMC는 우리는 수요자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기본 방침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위탁 생산만 한다. 설계 안 한다. 삼성전자 결국은 분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파운드리 성장하겠습니까? 주문이 없잖아요. 미국 텍사스 만들어 놓고 지금 벌써 2년째 가동 안 되고.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 겁니까? 거기 들어간 게 환율 오른 것까지 합치면 250조, 300조 되는데. 그리고 그 네덜란드 EUV 그 신청해 놓고 아직도 설치를 안 하잖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 삼성전자는 새로운 파운드리 생태계를 분사해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인적 분할을 하겠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신약 개발 회사를 인적 분할해서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약 개발 삼성 에픽스 홀딩스로 가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명분은 그런데 삼성이 누구예요? 꼭 그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의도가 있지 않냐. 항상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중상장의 성격이 커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분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 LG화학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해가지고 데미지 받은 게 지금 얼마나 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충북에 LG화학도 뭐 철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주도 뭐 기업이 내 곳인가 이렇게 또 다른 데로 이전하고 폐쇄하고 이래서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충북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게 있죠. 금융업이 산업체,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어느 선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하는 회사가 제조업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계열사가 되고 돈도 막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분리를 했습니다. 금산분리. 근데 삼성전자가 두 개 금융사가 큰 게 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이 있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지분 구성비가 삼성전자 0.68%,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누구냐? 삼성물산이 10%가 11%, 삼성생명이 8.5%가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배가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보험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그 자산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해오던 걸 이제는 시가로 해라. 취득가액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실질적인 현황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보험업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죠. 지분을.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갖고 있거든요. 삼성물산도 갖고 있지만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시가로 현재 자사가 갖고 있는 제조 회사들의 가치가 변경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느 선원에서는 의결권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금융업에 5%까지만 가져라 했는데 8%를 갖고 있다면 3%는 의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픽스 홀딩스를 분리를 해서 삼성 에픽스 홀딩스의 자산 가치가 한 30조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이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 자체에서. 그러지 않으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니까 삼성물산이 흡수를 해주면 좋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을 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한 30조 정도에 되는 그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높게 올라가는 가치, 보유 가치를 희석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사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것을. 그래서 삼성 에픽스 홀딩스 신약개발사를 상장시켜 놓고 팔아서 30조를 가지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바이오로직스의 주식들을 삼성물산이 옮기는 형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아요. 지배구조를 유지하려고 기형적인 인적 분할을 한다. 삼성이 하지 않으면 될 걸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까 경쟁에 떨어지고 뒤처지고 재무적인 상황에 골똘하다 보니까 막상 기술 역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입지에 못 서는 겁니다. 저는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신이 그 자리가 버겁고 능력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내려오시고 전문 경영인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삼성부터 깨는 것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시작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보면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면서 또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아무튼 경제 자체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 변화된 뉴스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 봐야죠, 트럼프, 머스크, SNS 봐야죠, 뭐 여러 가지 이유까지 신경 쓰고 중국까지 신경 쓰고 암호화폐까지 신경 써야 되고 뭐 인적 분할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까지 신경 쓰고 투자하시겠어요?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기회는 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정말 이 구멍가게 문방구까지 미치는 오늘의 세계, 기이하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